2004년 3월 12일, 그땐 이런 유튜브란 것도 없어서 방송사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영상이 보여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송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 방송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인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노비들조차 그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촬영하는 게 언제 방송할 거란 기약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카메라 들고 나갔습니다. 15년이 지나 근래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어 늦게나마 올리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데서 못 본 영상이면 보람있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193표, 반대 단 2표로 쉽게 통과되었다.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다시 한두 명씩 모여들었다.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더니 유시민 의원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타났다. 지금 전망을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열린우리당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무슨 절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고 얼마나 신속하게 헌재에서 결정을 해줄지, 총선 이전에 할지, 총선을 넘어가서 할지 불확실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청 앞 아니면 국회의장 정문 앞. 어떤 경우로 전개가 되든 이 일로 해서 두 당은 다 죽는다. 뭐 하는데? 그렇게 봅니다. 죽을 것이다. 예, 죽는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과하면 미치지 못한만 못하다. 그 단순한 원리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태를 예상하셨나요? 어제 밤전부터는 이런 사태를 예측했습니다. 어제 낮만 해도 정말로 할까? 정말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비교적 그것이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가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걸 강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위험한 사건. 저는 그분들이 이 대통령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음흉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직면한 상황은 총선을 30일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두 당을 다 합쳐도 우리 당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와 있고 이 흐름이 그냥 좀 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입당하든 하지 않든 이 흐름으로 가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큼직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수의 힘으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두려움 끝에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민련도 제가 상황을 못 봤습니다만 오늘 10여 명이 참여해서 거의 다 찬성을 찍은 걸로 나타나죠. 여기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재심 이후에 헌재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공작을 다 할 것입니다. 헌재가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영구히 추방해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온갖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쓰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하리라고요. 분권형 대통령 제권 내각제, 자민련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또는 영남당인 한나라당과 호남당인 민주당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고리로 해서 오늘 192명인가요? 참여한 것이 그 3당 연합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것은 지역주의 연합이고 보수 수구 연합이고 그리고 부패정치 연합. 이 연합이 승리한다는 것은 지금 대선 이후 2년 동안 전개된 이 상황 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끝에 생존의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무도한 짓을 저질렀고 이 무도한 짓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권력 찬탈의 음모 또는 권력 찬탈 기도 이런 것들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이 이 모든 시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국민이 용서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오늘 원통하고 분하고 겨우 임기 2달 남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수없는 부정부패를 자행했던 국회의원들이 임기 2달을 겨우 낭비했고 앞으로 4년 대통령 해야 될 그런 국가원수를 근저에서 쫓아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합법의 탈을 쓴 국가변란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다만 이것이 합법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이것은 총성 없는 쿠데타였다. 의회 쿠데타. 대통령께서 아침에 사과 발표하셨잖아요. 어제와 다르게.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도 오늘의 사태가 맞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그저께 조순영 대표가 이젠 사과도 필요 없다 발의됐으니까 끝까지 간다. 그때 이미 이 3당은 그래서 밀어붙이기로 작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사과를 했더라도 사과가 미진하다. 사과가 좀 비유하자면 사과가 덜 익었다. 뭐 토를 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걸어서 진짜 사과가 아니까 안 받겠다고 밀어붙였을 거예요. 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매우 두려워했을 것 같고요. 제가 짐작컨대 그래서 어제의 그 아주 그 자기 칼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명확한 입장 표명,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표명은 아마도 그런 판단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서서 이 문제를 수습해 주기를 바랐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도 수습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판단이 오히려 현실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태는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 길을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역 정치연합, 보수 수구 세력, 부패 정치연합 이 힘이 얼마나 강고한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것이 결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저는 절감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아직 청와대 한 곳 외에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전 합리적 개혁 세력이랄까요? 새로운 흐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주의 연합, 지역주의 정치 연합, 부패 정치 연합, 수군 행정 연합 이것을 의회에서까지 교체할 때에만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상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총선에서 야3당을 단 한 번에 모두 정리하고 한 번도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대한민국 국회 단 한 번도 제1당의 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 권력의 교체를 열린우리당이 이루는 그런 날이 불과 35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명색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당원이나 다름없죠. 우리 당 안에서 지위도 이제는 좀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계실 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당 안에서 함께 우리 당과 하실 역할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길에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데 며칠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 4.15 총선은 이기는 것 자체가 선일 수도 있다. 이거 옳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대통령이 있는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움츠렸던 여러 가지를 다 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 전에 정권들과
대통령처럼 강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십니까? 아, 그거는 원래 노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대통령상을 혁파하려고, 그와 같은 권력 문화를 타파하려고, 그와 같은 그 권력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풍토를 혁신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이름만 노무현이지 과거의 대통령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분이 추진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만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낯이 선 그런 단계입니다. 1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혹은 가지고 계신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과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 사이에 심한 불일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그건 또 대화해봐야죠. 대화해서 거리를 좁히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짓을 하는 정치 세력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짓을 하는 정치 세력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